안녕하세요. 요소의 김범성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세 번째 주제는 뭐죠? 세 번째 주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혹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생명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윈은 광물학자이고 뭔가를 관찰하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글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새를 다윈이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윈이 가만히 보니까 핀치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핀치새의 부리가 모양이 다 다른 것을 관찰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다윈이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했죠. 그래서 진화론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윈이 무슨 그림을 그린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다윈의 진화나무가 있어요. 그 진화나무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하나의 세포로 된 단순한 생명체. 거기서부터 38억 년이 지나면서 아주 다양한 그 종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것이 거대한 울창한 하나의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 나무까지 하나하나마다 생물의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거다.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거다.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나무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크죠. 혹시 그러면 그 나무에 반대되는 그림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거는 창조의 숲, 창조의 과수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숲이나 과수원은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막 아주 울창한 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창조의 주간에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나무가 하나하나의 종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이렇게 그 종류 안에서 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생겨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군요. 이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숲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알아본 게 있는데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캄브리아기 들어보셨어요? 캄브리아기요? 네. 캄보디아는 들어봤는데. 네 선생님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뭘까요? 네, 캄브리아기는 사실은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하나의 시기가 있어요.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인데 그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아주 팍 나타난 거예요. 한꺼번에요? 네, 한꺼번에요. 그런 생물의 종류들이 그렇게 확 나타나려면 엄청난 그 유전 정보가 거기에 이제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다윈의 진화나무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관찰 결과죠. 완전. 그래서 그것을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진화론자들을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희석되겠지, 다른 그런 예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고해지는 그런 화석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진화론이 되게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화론은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완벽한 이론은 아니죠. 이러한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지만 저희 삶의 영역에 좀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진화론은 그 이론 자체보다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정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 학교에서 누가 건드리지 않으려면 내가 센 척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진화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려면 나는 뭔가 잘해야 돼. 나의 효용 가치를 증명시켜야지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부분까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인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이구나. 예를 들면 다윈이 핀치새의 부리가 종류에 따라 먹이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런 관찰한 사실 팩트죠. 네. 그것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 나름대로의 해석을 다 새로 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창조론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진화론의 반론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진화론에 반대되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창조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이 부족하지만 그것 반대되는 대안인 창조론을 가르쳐주지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차원의 그런 존귀함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 진화론이 오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의 말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진화론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공격을 받는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스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제 질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창조신앙 스쿨을 듣는 친구들이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진화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서 내가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것을 친구들이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했으면 좋겠습니다.